어느 국가의 프로레슬링 단체든 위상이 높은 챔피언 타이틀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단체의 메인 타이틀이라면 월드 타이틀이 될 것이고 그 단체의 메인 이벤터들이 번갈아가며 챔피언을 합니다. 여기까진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월드 타이틀뿐만 아니라 2, 3성급 타이틀들도 보유기간이 얼마나 길든 주인은 계속 바뀝니다. 지금까지 월드 타이틀을 여러 번 획득하고 길게 보유했던 선수들의 기록과 행보를 보면 장기집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언급됩니다. 장기집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보통 한 선수가 특정 타이틀, 특히 월드 타이틀을 오랜 기간 독점하고 있을 때 쓰이는 단어이며 팬들이 질려할 정도로 오래 보유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사실 월드 타이틀을 오랫동안 보유한 경우가 전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선수가 타이틀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혹은 중간에 뺏기면서도 되찾아오는 과정을 반복할 때 당위성이나 설득력 없이 타이틀을 독차지한다면 상당한 비판을 받습니다. 단체의 메인 타이틀을 한 사람이 계속 유지한다면 매주 챙겨보는 팬들의 입장에선 지겨워질 것이고 뺏기면서도 나중에 다시 차지한다면 더더욱 질릴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셨다면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WWE의 로만 레인즈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로만 레인즈도 다룰까 했으나 이 영상을 기획한 시점에서도 챔피언이었고 다른 장기 집권에 비하면 선수 자체에 대해서 거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일단 로만 레인즈는 2020년 8월 30일 페이퍼뷰 페이백에서 WWE 유니버설 챔피언에 등극했고 그 후 600일이 넘는 근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타이틀을 보유했습니다. 로만 레인즈가 장기 집권을 이어가면서 팬들의 역반응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 상황에 레슬매니아 38 메인 이벤트에서 브록 레스너와 최악의 경기를 치른 끝에 WWE 챔피언십까지 획득하며 통합 챔피언이 됐죠. 로만 레인즈는 선수 자체에 대한 역반응과 회사 자체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에서 어쩌면 오늘 다룰 사례들보다 더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팬들의 비판을 받았던 장기 집권은 옛날이나 최근이나 어느 국가의 메이저 단체든 항상 존재했으나 오늘 영상에서는 장기 집권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장기 집권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존 시나의 WWE 챔피언십 2년 독식. WWE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은 장기 집권이자 존 시나의 안티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집권이었습니다. 2005년 4월 레슬매니아 21에서 WWE 챔피언에 등극한 존 시나. 그 당시에는 반응이 좋았지만 존 시나의 경기력과 점점 변해가는 기믹, 다른 선배들을 묻어버리듯이 이기는 과정 때문에 역반응이 생겼고 여기에 장기 집권이 더해지며 야유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존 시나의 첫 번째 월드 챔피언십 보유 기간은 약 9개월이었고 이 과정에서 크리스 제리코, 커트 앵글, 숀 마이클스를 차례로 이겨가며 타이틀을 방어했습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이 과정에서 선배들을 일방적으로 이겨버리며 역반응이 늘었고 2005년 페이퍼뷰 썸머슬램에서부터 야유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야유가 들렸다고 존 시나에 대한 방침을 바꿀 WWE가 아니었죠. 점점 캐릭터도 바른 생활 히어로로 변해가고 경기력도 어울리지도 설득력도 없는 무적 기믹이 장착되며 평가가 더욱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9개월간의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기는 과정이 너무 단순했던 것이 문제였죠. 어쨌든 존 시나는 안티들을 양산해가며 타이틀을 평면적인 전개로 방어해 나갔고 2006년 1월 페이퍼뷰 뉴이어스 레볼루션에서 타이틀을 방어한 직후 에지가 머니 인 더 뱅크 권한을 쓰면서 타이틀을 뺏깁니다. 하지만 정확히 3주 만에 페이퍼뷰 로얄 럼블에서 타이틀을 되찾았고 다시 4개월간의 집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6년이 되면서 존 시나에 대한 역반응은 더욱더 심각해졌죠. 이때도 레슬매니아 22에서 변함없는 개연성 상실 무적 패턴 끝에 트리플 H를 탭아웃시키며 타이틀을 방어했고 2006년 6월이 돼서야 ECW 원나잇 스탠드에서 인생 최고의 야유를 받은 뒤 타이틀을 뺏깁니다. 그 후 타이틀은 에지를 한번 거친 뒤 3개월 만에 다시 존 시나의 손에 들어옵니다. 존 시나는 첫 챔피언 타이틀을 얻은 뒤 챔피언이었을 때가 챔피언이 아니었던 때보다 훨씬 더 길었고 다른 선수가 챔피언을 한다 싶으면 존 시나가 다시 되찾아오니 팬들은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매니아들이 열광하던 존 시나의 기믹은 완전히 사라졌고 존 시나에게 환호를 보내던 남성 팬들은 전부 야유를 보냈죠. 하지만 라이트 팬들에게는 확실하게 큰 인기를 얻었기에 존 시나는 전보다 더 긴 장기 집권을 누립니다. 2006년 로우에서 에지와 전쟁 수준의 대립을 가진 존 시나는 2006년 9월 중순에 다시 WWE 챔피언이 됐고 그 후로도 많은 레슬러들을 설득력과 개연성이 제로나 다름없었던 무적 기믹으로 이겨가며 타이틀을 방어합니다.
2006년 말부터는 우마가와 대립을 시작해서 2007년 1월 말까지 대립한 후 숀 마이클스와 레슬매니아 23 메인 이벤트를 치렀고 거인 레슬러 그레이트 칼리를 2번이나 페이퍼뷰에서 물리칩니다. 그 후에도 타이틀을 방어하다 여름부터 랜디 오턴과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랜디 오턴과의 라이벌 구도는 상징적인 대립이었지만 존 시나는 기어이 9월 페이퍼뷰 언포기븐까지 타이틀을 방어하고 맙니다. 실제로 이 당시 여론은 굉장히 좋지 않았고 존 시나는 실제로 부상을 당한 후 10월이 돼서야 타이틀을 공석인 상태로 내려놓습니다. 존 시나는 2006년 9월 이벤트 언포기븐에서 타이틀을 따내서 380일간의 장기 집권을 누렸고 이 기록은 당시 기준으로 지난 19년 동안 가장 길었던 집권이었습니다. 당시 팬들은 길디 길었던 장기 집권에 질려했으며 그 감정을 존 시나에 대한 악평과 야유로 표현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존 시나는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포함해 타이틀을 단 3번만 뺏겼으며 793일 동안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선수의 단점이 드러나고 매니아층의 비판을 받으며 광범위한 안티가 생겨났고 아무런 설득력 없는 무적 기믹을 보여주며 어거지로 챔피언인 채로 보냈습니다. 이제는 존 시나도 4대 아이콘으로 인정받기에 전보다는 언급이 안 되지만 2년 6개월간의 챔피언십 독식은 존 시나의 메인 이벤터 경력과 기믹을 비판할 때 같이 언급될 만한 장기 집권입니다. 존 시나도 질릴 정도로 장기 집권을 누렸지만 무작정 밀어준 WWE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언급할 장기 집권은 선수 본인의 권력으로 장기 집권을 이어간 경우입니다. 킹 오브 더 마운틴 제프 제럿의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독식. WCW, AAA, NWA 세 개의 메이저 단체의 메인 타이틀을 획득한 거물이자 프로모터이기도 한 제프 제럿. WWE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나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주로 WWE의 경쟁단체에서 활동을 보인 레슬러입니다. 킹 오브 더 마운틴이라는 별명답게 위상이 높은 악역 레슬러이며 그의 독보적인 피니쉬인 어쿠스틱 이퀄라이저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임팩트 레슬링의 전신인 TNA에서 후에도 회자될 지독한 장기 집권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 자신의 아버지인 제리 제럿과 TNA를 설립한 제프 제럿. 당시 TNA는 NWA에 소속돼 있었고 메인 타이틀로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을 사용했습니다. 제프 제럿은 WCW에서는 아쉬웠던 월드 챔피언 활동의 한을 풀려고 했으나 그 행동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었습니다. TNA 초창기 시절부터 메인 타이틀 디비전에서 활동한 제프 제럿은 2002년 11월에 첫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첫 챔피언 집권 기간은 203일이었고 해를 넘겨서 2003년 6월에 AJ 스타일스에게 타이틀을 뺏깁니다. 2003년 10월에 다시 타이틀을 획득했고 다시 6개월간 타이틀을 보유합니다. 두 번의 타이틀 획득의 1년이 약간 넘는 보유 기간을 자랑했는데요. 물론 이건 제프 제럿의 장기 집권 역사에서 예고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4월 21일에 AJ 스타일스에게 타이틀을 뺏긴 제프 제럿은 2달도 안 돼서 다시 타이틀을 되찾았고 여기서 다시 근 1년간의 장기 집권을 누립니다. 이 사이에 TNA는 주간 페이퍼뷰 체제에서 위클리쇼 체제로 전환했고 매달마다 특정한 이름이 정해진 페이퍼뷰를 방송하게 됩니다. TNA는 변화했지만 제프 제럿의 타이틀 욕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타이틀을 보유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을 우격다짐으로 이겨가며 타이틀을 방어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프 제럿은 너무나도 긴 타이틀 보유 기간 때문에 팬들에게 상당한 비판을 받았고 당시 WWE의 트리플 H와 비교되며 같이 비판받았습니다. 게다가 제프 제럿은 TNA의 설립자였기 때문에 타이틀에 대한 욕심이 더 노골적이었죠. 그렇게 팬들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제프 제럿은 2005년 9월에 더 속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TNA는 2005년 10월부터 스파이크 TV에 방송될 예정이었고 당시의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은 원조 ECW 출신인 레이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프 제럿이 새로운 채널에서 방송되기 전 레이븐보다 네임밸류가 높은 자신이 챔피언이 되는 게 시청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리가 있으면서도 속보이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국 TNA도 아닌 캐나다의 인디 단체인 BCW에서 레이븐과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매치를 치러 승리했고 스파이크 TV에서 방송된 위클리쇼 임팩트에서 월드 챔피언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프 제럿의 논리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월드 타이틀 욕심이 뻔히 드러나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타이틀은 약 한 달간 보유하고 있다가 라이노에게 뺏겼지만 방송상으로는 11일 만에 실제 시간으로는 이틀 만에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 후 약 4달 후에 크리스찬 케이지에게 뺏겼고 6월까지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을 두고 선수들과 대립을 펼치다가 6월 18일 페이퍼뷰 슬래미버서리에서 열린 킹 오브 더 마운틴 매치에서 승리하며 통산 6회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프 제럿은 기어이 마지막 챔피언 재임 기간에서도 끝끝내 타이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7월 페이퍼뷰 빅토리 로드의 메인 이벤트는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도전자를 선정하는 사자간 경기였고 8월 페이퍼뷰 메인 이벤트에서 월드 챔피언십 매치가 열렸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타이틀을 방어합니다. 그리고 9월 페이퍼뷰 노 서렌더의 메인 이벤트는 제프 제럿이 참가한 경기지만 타이틀은 걸려있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한마디로 타이틀 보유 기간을 늘리기 위해 타이틀 매치를 아예 잡지 않은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벤트의 메인 이벤트에서 월드 챔피언십 매치를 잡지 않은 것은 당위성과 설득력이 완전히 실종된 수준의 노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2일 페이퍼뷰 바운드 포 글로리에서 스팅에게 타이틀을 뺏기며 길디긴 장기집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 TNA의 타이틀이 되고 첫 챔피언이 탄생한 날부터 제프 제럿이 마지막으로 NWA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으로서 모습을 보인 날까지의 기간은 총 1587일이었고 제프 제럿은 이 기간 동안 총 6회 등극의 1006일이라는 징그러울 정도로 긴 보유 기간을 자랑했습니다. 제프 제럿은 계속해서 타이틀 디비전에서 활동하며 2번이나 6개월 이상 타이틀을 보유하고 타이틀을 2주 만에 되찾아오고 다른 인디 단체에서 흥행을 열어서 챔피언이 되고 페이퍼뷰에서 월드 챔피언십을 열지 않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타이틀을 보유했습니다. 이제는 옛날 일이 됐고 2위 단체의 일이라서 잘 언급이 안 되기도 하지만 북미 메이저 단체의 장기집권, 특히 팬들의 질타를 받았던 장기집권을 언급할 때 반드시 언급될 만한 제프 제럿이 운영자의 입장이었기에 더 노골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이 드러나 보였던 장기집권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기집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죠. 바로 트리플 H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독식입니다. 세계 1위 단체에서의 장기집권인 만큼 가장 논란이 크고 선수 자체의 비판정과도 관련돼 있는 장기집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H의 장기집권은 로우의 암흑기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죠. 트리플 H의 장기집권을 살펴보면 트리플 H의 또 다른 비판정과도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리플 H는 단순히 장기집권을 떠나서 본인의 위상관리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동료든 후배든 웬만해서는 져주질 않고 자신의 승리를 고집하기 때문에 다른 레슬러들의 위상과 이미지를 해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트리플 H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WCW 출신 스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언급했듯이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을 전용 벨트 수준으로 독식했기 때문에 로우의 암흑기를 불러왔죠. 부연 설명은 이쯤 하고 트리플 H의 장기집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리플 H는 2002년 9월 2일 로우의 단장이었던 에릭 비숍이 로우 전용 월드 챔피언십인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을 신설했을 때 벨트를 수여받으며 첫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 됐습니다. 트리플 H가 스맥다운으로 넘어간 타이틀인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십의 넘버원 컨텐더였다는 이유가 있긴 했지만 당시 트리플 H의 영향력과 그의 원톱 체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챔피언십은 2달 반 동안 보유했고 2002년 11월 페이퍼뷰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숀 마이클스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페이퍼뷰인 아마겟돈에서 다시 되찾아오죠.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장기집권이 시작됩니다. 2002년이 끝나기 직전에 타이틀을 획득한 트리플 H는 해를 넘겨서 9월까지 280일 동안 타이틀을 보유합니다. 기간 자체도 상당히 길었지만 이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까지 스카 스타이너와 대립했는데요. 물론 스카 스타이너는 못 봐줄 정도로 기량이 저하됐었기 때문에 팬들의 실망을 자아냈지만 여기서부터 WCW 출신 스타들을 묻어버리듯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는 부커티도 이기고 케빈 내시도 재미없는 대립을 펼친 끝에 승리를 거두고 결정적으로 역대 최고의 무적 캐릭터인 빌 골드버그마저 이겨버렸습니다. 빌 골드버그는 최강 무적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트리플 H에게 패배하며 위상과 이미지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H는 2003년에 악역 스테이블 에볼루션을 만들어서 리더로 군림했는데요. 에볼루션이 로우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트리플 H가 에볼루션의 도움에 힘입어 타이틀을 계속해서 방어하는 과정이 반복되자 로우는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에볼루션의 비중이 지나치게 컸던 것도 문제였지만 핵심 인물이었던 트리플 H의 장기집권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타이틀을 9개월 동안 방어하며 WCW 출신 스타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것 때문에 더욱더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트리플 H의 타이틀 장기 보유는 2003년 9월에 골드버그에게 타이틀을 뺏기며 잠시 주춤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후에 다시 되찾아왔고 여기서 에볼루션이 로우의 모든 타이틀을 독식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까지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타이틀은 누군가가 획득하고 다시 트리플 H가 되찾아오는 패턴이었죠. 물론 그 후에도 마찬가지라서 해를 넘겨서 2004년 3월까지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가 레슬매니아 20에서 뺏긴 후 6개월 정도의 공백기를 가집니다. 물론 뺏긴 후에도 계속 타이틀에 도전했죠. 이 시기가 트리플 H답지 않게 패배하는 일이 잦았던 때였습니다. 한동안 트리플 H를 떠나 있던 타이틀은 6개월 만인 2004년 9월 다시 돌아왔고 여기서도 한 번 더 타이틀을 잃었다가 되찾아오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타이틀을 누군가에게 뺏긴 게 아닌 공석인 상태의 타이틀을 되찾아온 것이었죠. 2005년 1월 페이퍼뷰 뉴이어즈 레볼루션에서 통산 10회 월드 챔피언에 등극한 트리플 H. 트리플 H 전용 벨트나 다름없었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은 WWE의 간판을 맡게 된 바티스타의 타이틀이 되며 길디긴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이 창설된 날부터 트리플 H가 마지막으로 뺏겼던 날까지의 기간은 945일인데요. 트리플 H는 이중 616일을 챔피언으로 군림했습니다. 기간 자체도 상당히 길었지만 그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질릴 수밖에 없었던 어마어마했던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트리플 H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독식은 한 브랜드의 암흑기를 불러오고 다른 선수들을 무너뜨려가면서 유지했다는 점에서 가장 비판이 컸던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트리플 H의 장기 집권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고 이는 곧 선수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리플 H의 월드 타이틀에 대한 탐욕을 비판할 때 쓰이는 소재가 됐고 다른 선수들을 묻어버렸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겹기만 한 장기 집권이 아니게 됐죠. 트리플 H는 어마어마한 위상과 영향력을 지닌 거물이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그의 팬들이라도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선수들을 묻어가며 타이틀을 보유했다는 점과 월드 타이틀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 길디 길었던 기간에서 존 시나와 제프 제럿의 사례를 합친 듯했던 트리플 H의 장기 집권. 북미 메이저 단체의 대표적인 장기 집권 사례를 선정할 때나 트리플 H를 평가할 때면 반드시 예시로 언급될 만한 최강의 장기 집권이었습니다. 길기도 참 길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기도 했던 장기 집권들을 살펴봤는데요. 전부 높은 위상의 레전드들이지만 논란도 있는 거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선수가 누렸던 장기 집권은 선수들이 받았던 비판하고도 관련돼 있었죠. 존 시나는 소속 회사를 비판할 수 있지만 제프 제럿과 트리플 H는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컸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확실하게 선수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제프 제럿은 아무리 2위 단체에서 쓰이는 타이틀이라지만 너무 노골적이었죠. 메이저 단체라고 해서 항상 팬들에게 맞춰줄 수는 없고 특히 최근에 WWE는 팬들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수와 단체 자체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나친 장기 집권은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레슬링 팬으로서 북미 메이저 단체에서 한 선수가 타이틀을 오래 보유할 수밖에 없다면 설득력과 당위성이 충분히 갖춰지길 바랍니다. 이상 왓칭잼이었습니다.